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식 계좌 확인하셨나요?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숫자들이 마치 내 자산이 증발하는 신호처럼 느껴져서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2026년 들어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하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불마켓에 진입했다고 환호하던 목소리들이 하루아침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 한 발에 수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공포는 역사가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써내려간 대본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은 단기적인 발작을 일으키지만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전쟁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죠.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렸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전 세계는 공포에 질렸지만 미국 증시는 침공 직후 오히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엔 3% 정도 잠깐 흔들리는 듯 하더니 한 달 만에 모든 하락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 다우존스 지수는 전쟁 전보다 50% 넘게 급등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주가는 왜 오를까요? 시장은 냉혹하리만큼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죠. 이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시장은 이미 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보이는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반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50년 우리 땅에서 터진 6.25 전쟁 때는 어땠을까요? 북한의 남침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시장은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불과 1년 만에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복했습니다. 1990년대 걸프전 때는 전쟁 발발 직후 주가가 20% 가까이 빠지며 패닉이 왔지만 정확히 1년 뒤에는 그 하락분을 모두 복구하고도 10%더 올랐습니다. 2001년 9.11 테러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도 시장은 일주일간 문을 닫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 달 만에 테러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시장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다시 2026년 현재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동성 역시 과거의 수많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코스피가 10% 넘게 빠지며 역사상 가장 큰 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바로 다음 날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8조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다시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며 시장의 하방 지지선을 구축한 겁니다.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를 통해 전쟁 이슈가 결국 회복될 일시적인 소음이라는 걸 데이터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100년간 발생한 주요 군사적 충돌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건 발생 후 주가가 바닥을 찍기까지 평균 2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7일에 불과했습니다.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옥 같은 공포는 길어야 2달짜리라는 의미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은 전쟁이라는 변수보다 훨씬 강력한 본질적 가치입니다. 물론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실 겁니다. 자산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걸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의 순간에 군중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역사를 믿고 데이터에 베팅한 사람들이 결국 코스피 6000 시대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자본주의는 그 비극조차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시장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았습니다. 충격은 짧고 회복은 강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여러분의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계좌의 숫자보다 여러분의 통찰력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 썰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단단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콘텐츠가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될까? 하고 싶은 사소한 것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을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도전장을 내밀어 주세요.